주식은 단거리 싸움이 아니에요. 마라톤처럼 꼬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투자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하려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기대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아니 그래도 이 사장님 한번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인상이 좋으시더라고.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주식 지금 들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내가 들고 있는 이 보유 주식, 이거를 정말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내 원가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꼭 기다려야 되나, 이런 많은 그 고민들로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좀 색다른 관점에서 같이 한번 그 고민을, 그 종목을, 그 주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요. 일단 박진희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워낙 많이 아시니까 유한타 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님. 홍보 한번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 지금은 이제 원래 이제 개그맨으로서 아주 인기를 크게 끌다가 지금은 이제 동기부여 강사로. 네네. 그러나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모든 강의가 끊기면서 호구지책으로. 그래서 거금 3억 원을 가지고 주식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책을 5권? 네? 책을 5권? 한 20권 봤습니다. 20권. 많이 봤습니다. 고수네, 고수. 독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네, 지금 뭐 많이 잠자고 있죠, 애들이. 네. 근데 우리 고혜성님의 그 투자 스타일은 오르면 1,000원 올라도 판다. 근데 하락하면 오를 때까지 안 판다. 미국에 있는 내 친구 절대 안 판다. 그분 얘기 좀 잠깐 해줘요. 제 친구는 주식 절대 안 팔잖아요. 빠지면 계속 사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주가가 너무 싸다. 계속 투입해요. 결국은 끝까지 투입해가지고서 결국은 먹고 나와요. 단 한 번도 주식을 저랑 10년 이상 같이 했는데 손절이 없어. 저랑 거의 뭐 똑같은 분이신데. 컨셉이 비슷하네. 절대 손절 안 해. 저는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갑니다. 제 친구도 끝까지.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박진희 부장님이 얘기하는 그분은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로 더 사가지고 단가를 낮추는데 그러진 않죠. 저 단가는 안 낮추죠.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이에요, 그거는. 상당히 더 많이 기다려야 될 수가 있는 제가 거죠. 진짜죠. 좀 오래 기다릴 수가 있겠네. 저는 그러니까 50년 봅니다, 기본. 기본 50년이에요. 존버의 고수, 존버의 대명사. 그래서 마지막 90세, 100세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잘못 썼구나. 아니 아까 제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 다른 증권사에서 자기 채권 샀는데 우리은행 채권인데 30년짜리라고.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이거 만기 돌아오겠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채권 스타일 같은데, 그죠? 무조건 저는 오랫동안 기본 50년이니까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식이 파동이 있으니까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파동이 있잖아요. 책 20권 읽었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200권을 읽어도 이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권 읽고 포기했어요. 이거 많이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주식은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다가 수업료를 많이 내야 돼요. 수업료 많이 내셨어요? 수업료는 아직까지 뭐 좀 반토막 났으니까 뭐 좀 냈네. 양호한 거죠? 좀 냈네. 그 정도 양호하대. 50% 반토막 났는데 3억 원이 반토막이면 1억 5천이라고. 버티만 합니다. 그 정도는 내요. 보통 그 정도는 그래요? 내요. 보통 그래요? 기본이죠, 뭐. 깡통만 안 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B2라든가 이제 물론 B2 하지만 우리 신용매매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조금 했었어요.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요? 하여튼 뭐 그 잠깐 사이에 여러 가지 하여튼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셨구나. 했던 걸 다 해봤어요. 자, 요즘 뭐 미국 시장 급락하고 뭐 오늘 사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그래서 많이 불안해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요즘에는 자주 안 봅니다. 요즘에는 거의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 2시간에 자주 안 보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하루 종일 봤는데. 그만큼 이제 마음이 쉬었구나. 마음을 많이 이제 놨어요. 그 볼 때마다 뭘 확인해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 자고 있나. 이제 좀 일어나야 되는데. 거의 이제 자포자기? 하도 오래되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우리 박 부장님.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다시 오를 수 있는 주식으로 올라야 된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니까 정말 버려야 될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종목을 계속 유지해야 될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2시간마다 한 번쯤 보는 상태라면은 많이 줄었네요. 매일 보다가 많이 계속 줄었죠. 보다가 2시간마다 볼 정도면은 그래도 궁금하긴 한 거잖아요. 궁금하죠. 안 보면 안 돼요. 안 보면 답답해. 금단 그치? 현상처럼 그죠? 끊을 수가 없어요. 그 궁금함이 이제 뭐 종가나 확인하는 수준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좀 저점이지 않을까? 그때는 거의 뭐 득도한 수준, 거의 뭐 부처님 수준이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종가만 확인하는 정도 수준 되면 그냥 포기한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안 빠져요, 주가 잘.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물려 있으니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 오를 때까지. 존버죠, 존버. 존버. 그렇죠.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요? 단지 그 과정이 힘든데 그것만 이겨낼 수 있다면? 전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식은 단거리 싸움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바톤 터치하듯이 릴레이 싸움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하는 건데 마라톤처럼 꼬리만 하면은 돼요. 느리게 꼬리 나든 빨리 꼬리 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목표 지점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동안 험난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사람은 지름길로 샥 갈 수도 있겠고 나는 뭐 길 잘못 들어가지고 새길로 해서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방황하더라도 목표 지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수익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저는 1,000원만 일단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혹시 1,000원짜리 사서 1,000원 목표? 아니 그 종목 얘기도 얘기해요. 에코 프로비엠이 얘가 오랫동안 속을 새기다가 한 5일 전에 0.7% 마이너스 0.7%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끝나겠구나. 그럼 난 파는데? 드디어 졸업이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내려가다 지금 마이너스 8%까지 또. 요새 며칠 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참 사람을. 근데 뭐 중국 시장 조금 괜찮아지면.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이제 상 가격이 오면 단돈 1,000원만 남아도 팔겠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철칙이 있어요. 원금 오면 무조건 판다. 이미 물려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나만 원금이겠어요? 남도 원금이겠지? 그렇죠. 다 팔고 싶은 심리가 그 가격에 녹아 있거든요. 내 기다린 세월 때문에 이자라도 받아야 됐다. 10% 20% 오를 때 더 기다리자. 그러다가 1년에 끝냈고 2년에 끝내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금에 오면은 무조건 팔고 다시 사야 돼요. 다른 회사를. 아니 그 회사를. 이 회사를 또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버려야 될 지경이면은 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원금 오면 일단 매도했다가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더 쌀 때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그 회사가 가망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다른 종목으로 바꿔주는 게 맞겠지만 항상 원금이 오면은 1, 2%라도 더 먹고 팔려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원금이 오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물렸던 종목이라면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0.5%까지 0.7%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1,000원이라도 해가지고 본전에 팔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8% 떨어졌을 때 도로 산다. 이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일단 빨리 좀 1,000원에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팔고 나서 너무 하여튼 얄미운 것 같아요. 이게 0.1%. 이거 하루만은 이거 여태까지 계속 올라오다가 왜 하루만 더 안 올라? 그렇게 올라온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판 돈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다른 거 사야죠 이제. 또 물려. 그 주식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게 이미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애증이 쌓이면서 많이 정보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지식은 더 늘어난 거고 오히려 매수 매도 타이밍 이런 걸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얘가 안 올라오던 애라 정이 다 떨어져요. 처음에는 정으로 샀다가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에코프레임 1,000원만 남고 팔았어. 정남이가 다 떨어져. 보기도 싫어? 저는 안 봅니다. 한번 팔면. 진짜? 이거는 끝이에요. 보시는구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나도 이 주식은 때려 죽여도 안 산다는 그런 주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나쁜 경험,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물려 있었던 그 과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논리 혹은 이러한 패턴이 올바른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람이면 그런 거죠.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사람의 그 본능을 거슬러야 돈 번다며. 그러니까 사람이면 얼마나 질렸으면 꼴도 보기 있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종목은 다시는 안 사 이런 종목이 있고 내가 저건 반드시 복수한다. 그래서 또 물려. 그러니까 아싸리 저렇게 얘랑 나랑은 궁합이 안 맞다 생각하고 바꿔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종목은 사면 먹고 팔면 빠지고 이러면서 궁합 엄청 잘 맞는 종목이 있다 이런 느낌이 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랑만 해야 돼요. 그런 시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아니 근데 맞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저도 하여튼 코스닥 1000개 정도는 샀다 팔았다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에. 진짜. 근데 한번 샀다가 팔면 정이 다 떨어져요. 맞아요. 모든 종목이 1000개를 샀다 팔았으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 데이 트레이딩을. 아니 하루에도 뭐 한 100개, 막 150개씩 막 샀다 팔았다 그냥. 스캘핑을. 네. 초단타라고. 초단타. 그래서 1,000원만 남아도 판다. 1,000원 아니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하루에 그게 하루에 100번이면 큰 거예요. 1,000원이. 그러니까 그때 하루 목표가 얼마였지? 네? 15, 뭐 몇십만 원만 돼도 된다. 15만 원만 그러니까 하루에 돼도. 무슨 5만 원만 벌어도 좀 5만 원만. 좋겠죠. 아니, 그게 연수익률로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분들 가운데서 돈 번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투자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 난 처음에 단타로 샀는데 물려서 장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캘핑은 데이 트레이딩은 룰이 있어요. 난 딱 얼마만 먹으면 판다. 그리고 얼마가 빠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 룰대로 평생을 매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룰이 있어요. 3% 먹으면 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룰에 맞춰서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 사면은 무조건 3년이야. 그 이한 절대 안 팔아. 난 이 기업을 조합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투자법이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패턴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워낙 그게 기복이 심하니까. 확실히 근데 그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하려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 없이 시작한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청심원 먹고 항상.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딱 시가 뜨면 최소한도 뭐 5% 10% 이상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해가지고 1, 2%. 뭐 20% 먹고 나오든 뭐 아니면 상한가 매도하고 나오든 그런 식으로 시초가하고 그다음에 바로 밀렸다가 시초가를 뛰어넘는 종목을 산다든지 뭔가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다시 그 기법, 뭔가 루틴을 만들어서 해볼 생각은 없나요? 아니, 그 기법이 그래도 좀 많이 그래도 제가 늘어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추격 매수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추격 매수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한 1년 뒤부터 이제 지금 한 1년 가까이 된 게 요때부터는 지금 무조건 내려가는 것만 사요. 아침에 급락하는 딱 9시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내려가는 거. 그것만 유심히 지켜보죠. 계속. 그래서 언제 사요? 네, 그 내려간 것만 계속 이게 여러 가지를 막 보다가 요때는 이제 왠지 오를 것 같다. 조금 낌새가 온다. 낌새가 오면 그때 요게 그나마 승률이 좋더라고요. 리바운딩을 딱 노리는. 네, 전에 그 추격 매수할 때보다는 확실히 엄청 떨어진 거 상상 이외로. 아니 근데 그 매매일지 작성해봤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했죠. 아니 그 생존 재테크님이라고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트레이딩으로 한 달에 지금 같은 장에서도 월 한 7,000씩 번다고 계좌 인증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10년간 계속 돈을 잃었다는 거라. 근데 거기서 탈출하게 된 계기가 자기가 매매 일지를 계속 작성을 했대요. 근데 그 매매 일지에는 심리까지도 다 적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을 때 돈을 벌었는지 확률적으로 그 루틴만 뽑아내는 거지. 야. 그래서 오전보다는 오후장. 뭐 몇 시에서 몇 시에 사고 또 팔 때는 몇 시에 팔고.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도 나누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었다고 하던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물렸잖아요. 트레이딩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일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그 성공 패턴을 안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 일기도 안 쓰는데 매매일지까지.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다시 강의로 가자. 애들 다 올라오면 그냥 안녕하려고요. 진짜요? 사요나라 하려고요. 지금 몇 종목 들고 있죠? 지금 한 50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50개. 아유, 그러신 분들 많아요. 저한테 사연 보내시는 분들도 기본 40개인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50개를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돼. 펀드 매니저 존니 선생님 정도 돼야지 한 50개 정도 펀드로 관리를 하지. 근데 사실 개인이 50개를 관리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한 1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계속 오를 때 있었잖아요. 아니, 그때는 재밌었어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괜찮지. 정말 재밌었어요. 아 이게 신세계구나. 그렇죠. 아 주식으로 그냥 방 안에서 떼돈 벌어야 되겠다. 아무 일 안 하고 이걸로도 돈 벌 수 있구나. 맞아요. 아 근데 한 1년 전부터 그냥 갑자기 계속 내려가니까 하락장에서는 종목 수가 많으면 컨트롤이 안 돼. 이거 답이 없더라고요. 상승장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오늘은 얘가 오르고 내일은 제가 계속 오르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네. 근데 빠질 때는 반대로 오늘은 얘 빠지고 쟤 빠지고 한 2개 빠졌는데 내일은 한 10개 빠지고 뭐 이런 식이니까. 3개월에 하나 정도 올라가서 막 5,000원 뛰기 하고 8,000원 뛰기 이래서 40개를 언제 다 정리하겠냐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 얘가 지금 금액이 그나마 좀 컸었거든요.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에코프로비엠 지금 좀 오를 수 있을까요? 기대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회사 이 사장님 한번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인상이 좋으시더라고. 인상이 좋으셔서. 자, 주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근거 몇 가지만 좀 그게 얘기해 가장 주세요. 커요. 인상이 좋으셔서. 사장님이 인상이 좋으셔서 잘하시겠다 경영을. 근데 사장님 한 49만 원대 사신 거예요? 네? 49만 원대?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 마이너스 8%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 48, 9만 원대인 것 같은데. 50 종목에 대해서 다 외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매수가. 마이너스 8%라니까. 최근에 아니, 근데 느낌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계속 지금 이제 상승세로 오를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비엠. 아니 근데 양극재 워낙 최근에 막 이제 좀 안 좋았다 다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소재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기차 확산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시장이 멀티플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많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 올랐을 때가 막 이제 고점이었었을 때 이때 막 한 2025년도까지 다 땡겨서 올렸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쭉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빠졌다가 요새는 또 다시 이제 캐파 증설하는 게 이제 꽤 이슈가 되면서 뭐 LNF하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에서 이제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는데 사실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인상 좋으신 분이 주식을 좀 샀다가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인상이 좋았는데 뭔가 아니 뭔가 경영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그랬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오해했었대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인상이 좋으신 분인데 너무 믿은 거 아니에요? 사실 주요 주주 임원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한번 사면 6개월 안에 팔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룰을 모르셨었던 건가 그러면? 이게 너무 순수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댓글 막 이상하게 달리면 안 돼. 우리 그런 말 썼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매매.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어떻게든 올라야 되니까 거기서 뭔가 찾고 싶고 그다음에 한 번 내가 산 이유 그것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믿고 싶은 우리 개인 주린이의 마음 아닐까요? 이게? 아니 원래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이랑 이제 연애만 하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했어 이미. 명언이네. 그러니까 이미 막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는 거고 이거 빠지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시장이 잘못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건데 근데 업황이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간 투자만 하시면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5일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마이너스 7%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하루 종일 12번씩 생각이 나면서 근데 사실 그게 마이너스 7%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면 다른 주식들도 그렇게 뭐 0.7, 0.5 이렇게 올라오면 심리가 이전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냥 다음에는 그냥 1%만 올라와도 그냥 팔리죠.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1% 먹고 팔고 나면 그 다음에 10%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봐요. 팔고 나서. 오를까 봐. 그럼 도대체 언제 팔아요? 아니, 봐야 팔지. 근데 느낌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좋아요?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긍정적이라 느낌만이라도 좋아야죠. 우리 주식시장이? 그러니까는 모든 게 느낌이 하여튼 에코프로비엠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에코프로비 특히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느낌이. 2차 전지 소재 섹터 주들 안 좋게 TV 나와서 보시는 어머니 집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사드리는데 그게 참 보기 좋았어요.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집 고향 방문하셔가지고 그 다큐를 봤어요. 옛날에 한번. 전원주 선생님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사 방문해가지고 사장 얼굴도 보고 직원들 얼굴도 보고 분위기 보고 주식 산다고 막 그러잖아요. 일정 부분 말은 돼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 분위기를 보면은 아니 우리 뭐 CEO를 보라, 경영자를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서 사는 건 맞긴 그래서 하죠. 그 말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파는 분들도 많은데.
아, 그래요? 경영자들에 대한 신뢰 이거 임원들이 이슈. 막 죄다 그래가지고. 그거 몰랐단 말이에요? 뭔가 저는 오해가 있을 거다. 네,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피치 못한 사정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들고 있는 분이 뭐 이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무튼간에 근데 못 들러갈 주식은 아니니까 네네.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고민이 있으신 분들, 특히 네네. 종목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좀 사연을 받았는데 일단 임선주님 제목이 이제는 버려야 할까요? 우리 존보 선생님이 들으면은 안 좋은 말인데 삼성물산을 제일모직과 합병 전부터 보유하고 있다. 10년 넘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어이구. 30%. 어우, 이분. 지금 윤석열 당선자 수혜주라는 기사가 나도 주가는 별로 안 움직인다. 이제까지 10년을 버텼으니 더 버틸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매도해서 현금 보유로 해서 다른 걸로 종목 교체를 할까요?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비전이 저는 솔직히 삼성물산은 제가 잘 이게 비전 있는 걸 못 들었어요, 그동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비전이 있나요? 어떻게 회사가? 삼성물산이 비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그때 최순실 뭐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뭐 이럴 때부터 계속 좀 안 좋아지긴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랑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좀 특혜,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좀 안 좋게 본 부분들, 그다음에 소송 때문에 특히 이재용 회장이 계속 들락달락 거리는 그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합병 과정, 에버랜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어가지고서 주가가 많이 안 좋은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뭔가 좀 클리어하게 뭔가가 되어야지만 시장에서 삼성물산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지배구조 관계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뭐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뭐 삼성물산이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은 잘 움직였어요. 왜냐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움직였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움직이면 또 KCC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왜냐면 얘네가 2대 주주니까 또 백기사로 옛날에 막 사준 게 있어서 그래서 삼성물산 가면 KCC 가고 또 삼성전자 가면 삼성물산 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고리가 끊어지긴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좀 법적인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클리어될 필요가 있고 사실 삼성물산은 레미안 주택 브랜드. 주택 부분들은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건설 부분들은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주회사로서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 과정 속에서의 법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삼성물산은 특징이 있어요. 기다리면 한 번 14, 5만 원은 와요. 지금 11만 원대인데. 10만 8천 원. 네, 10만 8천 10만 원. 8천. 그러니까 딱 30% 물렸다는 거 보니까 한 14만 원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다리면 원금은 온다. 근데 10년 기다리셨는데도. 근데 10년 기다렸는데 아깝다. 근데 작년에 왔었는데 하셨는지가. 원금이. 그러니까 본전에 못 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본전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가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데 제가 항상 뭐든지 원금 오면 한 번은 팔아줘야 된다. 다시 사는 한이 물렸던 있더라도. 것들은. 네, 물렸던 것들은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10년을 기다렸는데 9년째에 왔었는데 그러네. 안 파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0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상 가격이 올 수는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안 좋잖아요. 네. 건자재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원가 부담 생기고 뭐 시멘트 가격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안 좋지만 지금 계속 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이런 것들 리모델링 수요로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뭐 대림산업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삼성물산은 항상 건설주로 움직여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건설 부분이 좋긴 한데도. 근데 결론은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움직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가치주로서는 지금 상태라면 딴 편이거든요. 그래요? 가치주, 그다음에 지주회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이 안 깨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리자. 견뎌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10년까지는 안 걸린다. 다시 원금이 오는데 한 2, 3년 안에는 올 것 같은데요. 적어도
잘하면 내년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아 근데 지금 사실 건설주 우리 대선 끝나고 나서 기대감이 컸었는데 네. 왜 이렇게 다시 흐름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콘자재 가격들이 너무 오르니까. 아 결국 건설주가 그럼 가긴 가야 되잖아. 시멘트 가격 올려달라고 막 난리치고 데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건설 현장 올스톱되고 막 이러잖아요.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집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분양가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안정이 돼야지만 건설주들도 마진이 좀 더 남는데 지금 러시아 사태, 중국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요새 인테리어 한번 하려고 그러면 예전보다 거의 따블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모든 거 다 수입하는 것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 부담이 건설주를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면 건설주도 다시는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 원자재 시장이 좀 하락하면은 건설주가 올라갈 거다. 트리거는? 결론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려면은 중국 봉쇄나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사그라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고려보면 건설주도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삼성물산을 지금 건설주라고 생각하고 매매하면 안 그렇죠.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수가는 온다. 적어도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는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요새는 장이 상한가 30%잖아요. 뭔가 하나 터지면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삼성물산이 상가는 건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삼성전자도 상한가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뭐 아주 못 바랄 건 아닌데 하여튼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낙폭 과대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별하지 말고 진짜 저기 아랫목에다가 처박아두는 한이 있더라도 좀 버텨보시면 어떨까. 한 내가 샀던 가격이 오면은 바로 그때는 매도하자. 왜냐하면 팔고 나서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은 팔아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한 번은. 알겠습니다. 임선주님. 혹시 건설주 들고 있는 거 없어요? 아유, 저는 40개 중에? 건설 쪽은 전혀 안 샀었어요. 왜요? 아니, 저는 이상하게 저는 그러니까 비전, 뭔가 이렇게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성장주. 성장주. 뭔가 좀 이게 한 10년, 20년 내다봤을 때. 근데 저는 건설이 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건설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비전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건설 쪽은. 또 건설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옛날에 1기 신도시 그게 다 다시 재건축할 시한이 돌아왔다. 다 분당이고 평촌이고 다 깨부셔야 된다.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집 없다고 난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건설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장기적으로. 일단 건설주 중소형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부 어제 민영화잖아요. 초점이. 그 아파트 공급이. 그러니까 대형주가 더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동의하세요? 중소형주들 엄청 올랐었잖아요. 지난번에. 아 그래요? 뭐 토건업체들 뭐 그다음에 무슨 이름에 공영, 토건 뭐 이런 거 붙은 업체들 중소형주들은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시세 많이 났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랬었었는데 그 뒤로는 뭐 다시 조정받고 있었지만 그런 짜잘한 업체들. 그러니까 요번 시장이 중대형보다는 중소형이 이제 특출났던 시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준 회의 끝나고 뭔가 시장의 방향이 바뀌면 중소형주보다는 다시 또 약간 좀 많이 빠진 중대형주 쪽으로 약간 흐름이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한쪽이 시세 크게 나고 나면은 다른 처져 있는 쪽에서 다시 또 시세가 나오니까 건설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오면은 큰 거 위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가는 거고 돈이 들어오면 또 큰 거 위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삼성물산을 건설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지금은 안 파는 게 낫겠다. 네. 들고 버티는 게 낫겠다. 정말 팔고 싶으면 한 12만 원에 파시면. 아니, 그러니까 10년이나 버텼었으니까 뭐 한 2년 더 버티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럴 아마 멘탈은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10년을 버텼다면 배당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배당이 있겠네. 꽤 되셨겠네요. 배당을 10년 받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2만 원대 팔아도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샀을 때 그 TV 증권 방송에서 지배구조 관련주를 추천해가지고 매수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그 방송에서 종목 추천하는 걸로 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죠. 영향이 진짜 크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초보 때는 거의 뭐 맹신할 정도로. 지금 초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3년 차니까. 그러면 50%는. 아니, 그래도. 하여튼 우리 존보 선생님. 처음에는 하여튼 무조건 절대적입니다.
이분들 하여튼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이구나 이거 말이 필요 없다. 그렇게 그렇구나. 샀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그런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 무조건 이건 에이 설마 저분이 전문가인데라는. 근데 이제 그게 서서히 이제 내려가고 하다 보면 신뢰가 점점 이제 아이고 저분하고 뭐 다 돈 벌겠어 그런 마음으로 가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실명을 언급하면 안 되지.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종목을 네. 살 때, 그럼 어떤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뭐 TV에서 나오는. 네. 근데 이제 알잖아요. 전문가들은 지금 당시에 좋은 주식들 오를 것 같은 뭐 또 전문가 입장에서 또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좋아 보이는 종목을 추천을 많이 하긴 하죠. 뭐 저는 막 이렇게 급등주를 막 추천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맞는 트렌드 이런 뭐 근데 보통 이렇게 증권 방송 이런 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막 회원을 모집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추천하긴 하지만 저희 뭐 증권회사 직원들도 뭐 물론 그런 성향에 있는 직원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약간 좀 많이 빠지고 싸 보이고 바닥에 있고 이런 걸 많이 좋아하게 저도 개미 성향인 것 같기는 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이거잖아요. 지배구조 뭐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어떤 주식에 대해서 추천할 때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손절을 각오로 하고 사고 아니다 했을 때는 바로 빠져나오고 그쵸. 이러든가 아니면 어떤 A라는 이유로 추천을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그 이유가 점점 희미해지거나 뭔가 바로 사라지거나 팔아야지. 그럼 바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 거 괜찮다라는 말만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물산은 항상 지배구조 이슈로 샀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그게 다긴 해요. 근데 이제 악재가 터진 그런 소송 관련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못 갔던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산 이유와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면은 그때는 진짜 빠르게 정리를 해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절을 잘해야지만 다시 또 기회도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추천 어떤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가분들의 추천으로 샀던 주식 가운데서 손절한 물론 없겠죠? 저는 일단은 손절은 무조건 안 하니까요. 일단. 근데 그 샀던 이유가 달라진 경우에도 계속 들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없나요? 저는 그냥 산 이유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커요. 근데 이걸 측정할 수가 없잖아. 다 비전이 있지 모든 회사가. 그러니까 제 느낌상 이거를 한 20년, 30년 뒤에 가면 무조건 비전이 있어. 20년. 그럴 수 있죠. 네. 20년. 그럴 수 네, 있죠. 저는 길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 저런 마인드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장기 중요해요. 투자. 네, 진짜로. 근데 예전에는 좀 그게 좀 먹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 수가 한정돼 있고 조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주식 수가 너무 많고 눈만 뜨면 뭐 새로운 종목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새로운 종목들 쪽으로 막 분산이 되고 또 돈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종목 수는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막 쪼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비전을 가지고 장기로 막 가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되게 많이 한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엄마가 IMF 끝나고 나서 현대전공을 6,000원대 이제 샀는데 현대전공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죠? 그게 현대모비스예요. 그때 6,000원이었어요. 현대모비스. 그게 50만 원까지 갔었나?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그럼 그게 몇십 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좀 많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장기 투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소개받거나 알게 되는 주식들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 혹은 어떠한 그 관점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따라 살 것이냐, 그리고 언제 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그게 바로 주린이를 벗어나는. 주식은 사는 거는 쉬워도 파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잘 파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저도 잘 못 팔아요. 근데 제 친구가 계속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팔기 위해서 걔는 더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시점을 잡는 게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파는 거는 수익을 내고 파는 걸 수도 있고 손절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손절하거나 팔고 나면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살 수 있지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새롭게 돈을 가져오지 않은 이상은 다시 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말 그런 하는 부분들. 40점은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하여튼 무조건 하여튼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맞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목표를 딱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막 괴롭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런 많이 네. 들면은 장기 투자를 하지만 할 2시간마다 주가를 확인하신다는 거. 그냥 보긴 보는데. 심심하니까. 맞아. 이거 괜찮다. 이게 놀이에요. 게임입니다. 그쵸? 이게 보는 그쵸? 게. 잠깐 네. 보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위안을 얻는 겁니다. 요 정도면 덜 떨어지면 아니, 뭐 괜찮아. 확인하는 거죠. 잘 가고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가운데서 양쪽에서 공격하니까 뭐 할 말이 없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가 산 주식들, 지금 들고 있는 주식 왜 어떤 이유로 샀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언제 팔 것인지,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